지금부터 스위스 베른 외곽에 있는 한 지역의 주소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키르히 슈트라스의 10번지, 바로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살던 곳입니다. 지도 하나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이 지역 여러 가지 상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스위스 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알프스 때문에 눈이 덮인 것 위성사진으로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수도 베른이 저곳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교외에 아담하게 정리된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김정은이 살던 곳 주소지까지 딱 나왔군요. 네. 아주 정확히 나왔네요. 네. 김정은은 1990년부터 98년까지 저기에 이제 거주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모인 고영숙이 고영숙과 그 남편 리강, 그리고 네. 두 아들, 그다음에 김정철 이렇게 해서 네. 총 6명이 여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고영숙 부부와 두 아들, 그리고 조카들 둘 해서 6명이 이 집에 살았던 거네요. 하나 빼먹었습니다. 김여정이도 있었습니다. 김여정도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네. 3남매를 다 유학 보낸, 네. 그럼 김정일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평양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자, 그런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다녔던 학교가 두 군데잖아요. 네. 한 군데는 네. 바로 집 옆에 있는 네. 공립학교인데 이게 독일어입니다. 예. 리베펠트 슈타인펠츠리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 다녔던 건 고급 사립학교였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공립을 옮겼다는 건데, 진짜로 공립학교 이렇게 집 근처에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립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네. 뒷바람편에 다니다가 성적이 안 돼서 도저히 못 견뎌서 네. 공부를 좀 열심히 안 시키는 네. 공립학교로 옮겼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바로 10번지라고 쓴 숫자 보이시죠? 바로 저기가 김정은이 어린 시절 보냈던 곳인데, 그냥 언뜻 보기에 굉장히 호화롭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네, 저 당시만 해도 네. 김정은이나 김정철이 후계자 될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렸기 네, 때문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렇지. 근데 왜냐하면 스위스라는 게 스위스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밀은행을 통해서 비밀 계좌를 통해 여러 가지 돈을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좀 잘 살았을 것 같은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덜 호화롭다는 게 제 첫 인상이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정은 간간히 소개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친구들이 기억하는 김정은의 모습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그 집 건너편에 살던 이유 씨 얘기가 있네요. 예, 비고르 슈미트로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당시 집 앞 공터에 어린 남자 4명은 끊임없이 농구를 했다. 김정은이 농구 좋아한다는 건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 2명은 김정은과 김정철 같은데, 그 네. 2명의 이제 정체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그 두 명은 바로 고용숙이 두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김정은과 같은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혼돈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안다고 했던 그 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어쨌든 어린아이 4명을 농구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농구를 할 때만 어른 4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4명은 당연히 경호원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주민이요. 네. 아이들이 외출할 때만 북한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직계 썬팅된 검은색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주로 이용했다. 아이들이 네.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그 스위스에서 살 때도 본인 어떤 친구들 외에는 주변 접촉을 좀 굉장히 꺼린 게 아니겠나. 네. 즉 경호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린 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서구 문물과 과도하게 접촉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과도한 경호를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어린 시절의 모습, 지금 이제 성형도 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체중이 워낙 늘었기 때문인데, 자, 어린 시절의 김정은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눈도 안 마주쳤다는 거는 이렇게도 해석하셔야 됩니다. 82년도에 제네바에 네. 김정남이가 이복형이 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같이 있었던 게 똑같이 그때도 이모하고 이모 자식인 이한영이가 와 있었죠. 네. 근데 82년도 9월 달에 이한영 씨가 우리 대사관에 자기 발로 와서 미국 좀 보내달라고 여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쪽에서는 이한영이를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헤매다가 네. 한국에 갖고 나오고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정은이 형제에 갔을 때는 상당히 그 외부인을 만나는 걸 조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학교거든요. 학교 모습 저희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일상적인 학교였으니까 운동장도 있고 학생들도 돌아다니고, 자, 김정은에 있는 다녔던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의 모습 보십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베른이라고 써있는 저 지역인데요. 스위스 공영방송이 촬영한 것인데 굉장히 한적한 교회 도시잖아요.
네, 한적하죠. 한적하고, 저기 바로 베른에 있는 북한 대사관도 굉장히 한적한 데 있습니다. 네. 그 한적한 데 있는 이유가, 네. 외부로부터의 그 감시를 피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임대료도 싸고 하기 때문에, 네. 공간도 굉장히 그 한적한 데 있는데, 저기에 있는 동안에 국정원의 바로 네. 정보 수집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저 사람들 동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제 파악이 됐는데, 다만 저 사람들이 워낙 가명을 써가지고, 네. 이러면 어떻게 파악이 됐었냐면, 여권을 뭘 가지고 왔냐면은, 네. 김여정이는 김예정이라고 해서, 네. 가명을 안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독일어나 뭐 불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김예정인 줄 알았습니다. 예정인 줄 알았고, 뭐로 아셨다? 김예정. 아, 여정이 아니라 예정. 예정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김정철은 김덕봉인가 그런 그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덕봉, 네. 김정봉 교수님하고 성함이 좀 그 다음에 그 동생 김정은이는 무슨 봉인데 잠깐 저 앞자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김 무슨 봉. 그것도 무슨 봉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 하니까 여권을 저희들이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들 셋이 무슨 봉, 그 다음에 김예정이 이렇게 네. 알고 있었죠. 네. 자, 그러면요. 이제 궁금한 게,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모습 보이고, 주택 모습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김정일의 두 아들과 딸, 그 가족이 저기에 살고 있다는 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 정보당국이 알고 있었죠. 알다 마다요. 알다 마다요. 알다 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가까이 가서 이제 감시하게 되면, 네. 김정일이가, 네. 우리를 보복할까봐 약간 네. 거리를 두고, 네. 끊임없이 감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영화에 보면요. 뭔가 좀 음파를 쏘아가지고 그 반사되는 걸 통해서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가 다 듣는지 여부 그런 건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합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합니다. 그런데, 네. 어린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슨 비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김정은 인동은 그건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가 평양에서 국제전화로 애들 공부 잘하고 있는지 시험 잘 보는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그런 거 확인 전화가 올 가능성 그런 그거는 건 없나요? 100%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다 가지고. 유선 전화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걔들이 생일이 언제인지 네. 이런 건 동향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일 축하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엄마가 더 하죠, 엄마가. 네. 저기 우선 이제 김정은이만 해도 저게 김정남보다 늦게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한영 씨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남이가 제네바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알고 그전에는 뭔가 조금 북한의 고위 자재층이나 걸 알았던 모양인데 제가 우리 해외 공작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요. 필름 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쟤를 찍어야 되겠는데 사진을 네. 이걸 갖고 와서 찍으려니까 경호원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 찍고 그 다음 간부가 가서 국정원 그때는 중앙정보부인가요? 안기부인가요? 그것도 못 찍었는데 한 여직원이 가장 막내가 찍어왔어요. 어떻게 찍어왔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그 외국 관광객 할아버지를 붙잡고 내가 저 어린애의 보모인데 쟤 애를 잘 돌보고 있다는 걸 쟤네 어머니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내가 옆으로 쓱 지나가면 찍어달라. 제가 나를 굉장히 보모라서 싫어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찍어갖고 김정남을 처음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그때 우리 국정원 해외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진을 가지고 네. 관계기관에 들어가서 여권하고 대조하니까 김정남이가 쓰는 가명이 나오고 여권이 나오면서 쫙 들어가면서 김정남 그다음에 김정남 그 관련된 사람들 그걸 알면서 그다음에 쌓여갖고 이제 정원이가 왔을 때도 추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위스에 있었던 김정은은 한 외교관의 아들 정도로만 친구들한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친구들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박시성을 가진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가명으로 박철이라는 가명도 쓰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명이 있었으니까요. 임수정 기자. 그런데 이제 그 김정은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게 표정을 얘기하나요? 네, 조항 미카엘로라는 김정은의 옛 친구는요, 김정은에 대해서 늘 어두워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러니까 어둠을 뜻하는 김정은이라고 불렀다라면서 김정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궁금하고 또 의심스러운 것이 이때는 박시성의 가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박머시기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카엘루라는 포르투갈 외교관의 아들만큼은 본명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네. 가명을 쓰긴 하지만 네. 자기 절친한 친구한테는 네. 자기 본명으로 이제 불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조항 미카엘로한테만 네. 자기 본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두침침한 그 친구를 기억하는 조항 미카엘로 깜짝 놀랐겠죠. 실제로요. 저희가 한 옛 그 동창생 인터뷰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요. 진짜
약간 그 후에 떠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2000년도에 떠났는데 그때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될 줄을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네요. 친구가 기억하는 김정은의 옛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Most of the time he was shy, not loud, yeah, quiet guy. But when we played basketball, he came up. He could be very aggressive, but in a positive way, and loud, and a little bit of trash talk. I only believe it if I see a picture. And I saw a picture, and I can't believe it. It's a strange feeling in the stomach to know a guy who could use a nuclear bomb. 자, 이제 그렇죠. 친구들 깜짝 놀랐겠네요. 근데 성형했고 체중이 좀 늘어서 일단 그것도 하나 놀랐겠지만 아니 북한의 그자가 그자라니 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신도 네. 자기가 북한의 통치가 될 그런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세 번째 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형들이 뭐 둘이나 있으니까, 네. 자기가 후계자 될 걸 상상을 못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2003년, 2003년 그때부터 네. 후계자로 이제 지목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저 수업 시간 얘기를 얘기하는 게 참 눈에 띄네요. 일단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전통가요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해외 이민 가거나 유학 갔던 사람이 가요 테이프 가져가서 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다는 얘기가 역시 김정은한테도 어린 김정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건요. 민주주의라는 걸 스위스라는 작은 그 민주국가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굉장히 난처했다는 거. 저희가 한번 그 텍스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최근에 예전에 그 파리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북한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역시 독재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른가 보네요. 다르죠. 네. 아마 김한솔이는 네. 원한이 좀 있을지 모릅니다. 원래 네. 태자는 김정남이었을 텐데 네. 그것이 이제 넘어가면서 네. 배다른 삼촌한테 갔으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할 네. 수 있겠죠. 근데 참고로 저 김정남이가 제네바에 있을 때 김정은이가 베른에 있는 기간이 겹쳐지는데요. 네.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둘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더만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이미 틀어졌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멀끔하게 생긴 청년은 김정일의 지난 8월 프랑스의 아들, 명문 손자죠. 파리- 아, 손자. 네. 그렇죠. 김정일에게 손자죠. 김한솔 군이네요. 자, 김한솔 군의 파리 유학 그 자체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정부는. 그건 뭐 최근 일이니까요. 네. 그건 뭐 다 공개돼 있고, 네. 기자회견도 했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김정일의 또 다른 아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군. 자, 프랑스 마카오에서 공부하다가 파리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대학을 진학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리 정치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아, 예. 파리 정치대학은 저도 이제 한번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근데 아,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저는 떨어졌습니다. 아, 그만큼 떨어진 들어간 게 게 어려운 학교라는 얘기죠.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 게 네. 아버지가 뭐 하냐고 물어봐서 아버지가 뭐 노동자다 그랬더니까 넌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프랑스 대학은 면접 때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묻습니까? 뭐 그렇게 정치대학은 이게 정치인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가 무슨 정치를 하겠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김한솔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김정일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겠네요. 또 합격 뭐 예정된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